죽음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산소를 돌보던 시간에서 이제는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는 시대. 하지만 형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떠난 이를 향한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조상의 숨결이 머물던 자리, 좋은 기운이 이어진 자리처럼 죽은 뒤에도 편히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믿는 마음. 여기 그 마음의 자리를 다시 찾아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힌 기억을 지키기 위해 하주연 씨가 걷는 길.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봅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 도예 공방. 오늘 하주연 씨는 특별한 이유로 이곳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방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기억을 담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함께 품어낼 특별한 도기가 만들어지는 중이죠. 오늘 주연 씨가 이곳에 특별히 의뢰한 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 유골함입니다. 이 유골함을 만드는 사람은 대전의 도예가로 잘 알려진 이지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화드렸던 유골함 주문했던 신월당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얼굴 이제 뵙네요. 혹시 그때 주문했던 거 어떻게 완성이 됐을까요? 아, 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하주연 씨가 이곳을 찾은 건 미리 주문한 유골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남은 건 시유라는 단계입니다. 유약 시유를 해볼게요. 근데 네, 유약을 바르는 거. 걸 시유라고 해요. 네네. 네, 근데 시유는 자연에 있는 돌가루들을 곱게 빻아서 네네. 이거 좀 넣고 저거 좀 넣고 해서 배합을 해서 네. 가마에 넣고 뗐더니 네. 녹아서 유리질이 돼서 나온다는 걸 인간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유리처럼. 예, 마치 불이 발견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그럼 유약이 좀 두껍게 발릴 거예요. 통기성 네. 때문에 네, 맞아요. 좀 옅게 유골함이라. 네, 발라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무시유로 갈 거예요. 분무시로.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게 관하고 똑같아요. 무덤을 조상님의 저승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저승집이 되는 거고 네. 예전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흑이라서 그런 데 의미가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대신에 열로 더 단단하게 하긴 하지만 네. 이 성분 자체는 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같은 맥락의 원리로 보기 때문에 도공의 그런 정성과 자손의 마음과 그다음에 우리들도 또 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삼위일체가 돼서 이제 봉안당에다가 이렇게 해서 미리 해놓게 되면은 그런 정성과 기도의 정성과 기운을 담아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산소라는 거는 이제 저승집, 부모님의 저승집이기도 하지만 저희 뿌리라고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당대가 아니라 윗대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보면. 근데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이제 근본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화장 안 하고는 선산도 못 들어가요. 사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안 된다, 안 좋다라고만 계속 어필을 하는 것보다 안 좋고 안 되는지는 누구나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안 좋은 영향이 조금이라도 덜 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고민 끝에 찾은 현실적인 대안은 떠난 이를 정성껏 모실 수 있는 수제 납골함이었습니다. 그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 손이 훨씬 더 많이 가잖아요. 이 뚜껑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맞추기가 만들 때 아무리 얘 형태가 이쁘고 빛깔이 이뻐도 이 뚜껑이 딱 안 맞잖아요? 그럼 좋은 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은압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뚜껑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돼요. 없는데 들어가는 거는 잘 들어가줘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데. 네, 이 간격을 맞추는 게 힘들어요. 소중한 물건들을 담아 놓는, 그래서 네,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만큼, 만들기가. 네. 맞아. 혹시 가족분들 오시면요, 네. 이런 데 글씨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네, 그럴 것 원하시면 같아요. 네, 쓰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예,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은 네. 정성이 배가 아니고 100배는 더 될 것 같아요. 진짜지. 의미나 정성이. 네. 야. 이게 네. 솔직히 말해서요.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실 마음이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네, 네, 네. 알게 돼서 그러한 정성을 이제 담아드리고 싶은 분들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건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기 기독교는 유골함 안 쓰고 뭐 저기 밥솥에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얘를 유약을 바를 거예요. 유약은 종류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아, 네네. 지금 그 가루들이 여기 섞여 있는 거고, 아, 네. 시간이 지나면은 침전이 깔아주고. 되기 때문에 그쵸, 예. 네, 섞어줘야 돼요. 이제 납골함에 입힐 유약을 배합해 입히는 단계인데요. 유골함인 만큼 일반 도자기보다 더 신중한 방식으로 작업이 이어진다고 하죠. 그럼 뭐예요? 이제 이 가루들이 여기에 들러붙으면 되는데 손으로 잡고 넣으면은 아, 네네. 손에도 묻고 여기 손자국이 생기잖아요. 이거 맞아. 그래서 아, 이제 네. 시유 집게를 써요. 집게. 네. 아, 와, 진짜 곱다. 왜 유리라고 하는지 알겠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가마에서 붙어버리고요. 유약까지 입힌 매끈한 수제 납골함이 완성되어 갑니다. 유약작을 마치고 얘한테 이렇게 포개면은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벽하다. 이 아이가 이제 여기에 유약으로 붙인다. 네네네. 근데 얘도 이제 유약을 발라주면 좋겠죠. 그죠? 네. 맞아. 이제 가마 안으로 들어갈 차례. 한 사람의 마지막 자리를 위해 오랜 시간 쌓아온 정성이 조용히 가마 속에 놓입니다. 떠난 이를 모실 수제 유골함도 이제 마지막 과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가마에 불이 오릅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은 불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단단한 도기가 되는데요. 이제 남은 건 가마 안에서 수제 유골함이 그 뜨거운 시간을 견디며 마지막 모습으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예. 과거에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워낙. 나오는 애들이 네. 네, 과거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마 떼기 전에 제사를 지내요. 진짜요? 네, 항상. 아, 네,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뭐 이제 어촌계에서도 보면은 용왕님한테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네, 가마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아, 가마신. 네, 제발 잘 나오게 해달라고. 야, 소름 끼친다.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네. 유골함이 가마 안에서 천천히 구워지는 동안 주연 씨는 공방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공방을 오가며 주연 씨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사장님의 손길을 지켜봐 왔었는데요. 혹시 여자가 하나의 도기를 완성하기 위해 흙 하나를 고르는 일부터 형태를 다듬고 불의 온도를 기다리는 순간까지 사장님이 도자기에 쏟는 열정과 정성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의 대화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게 했던 보통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랬었어요? 조선시대까지. 가마에 불이 타오르는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도 깊어져 갑니다. 가마신이. 불의 시간을 견뎌낸 그릇은 한층 더 단단하고 고유한 빛을 머금고 나타날 겁니다. 사실 주연 씨에게 이 유골함은 전통의 마음을 오늘의 방식으로 이어가기 위한 고민인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사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내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왜 종교예요? 내 뿌리고 근본인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적인 문화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죠, 맥락이. 예, 그렇지만은
또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외국 문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편리성을 따지고 가족의 불화 때문이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 역시도 대처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면서 완전 현대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가져가면서 형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죠. 제가 부탁드린 게 네. 태실함이거든요. 네네네. 태실함이 뭐냐면 예전에 왕이나 왕세자가 태어나면 네. 수명 연장 네. 여러 가지 의미로 그거를 이제 태반하고 태를 태양아리에 묻어서 명당에다가 모셨었거든요. 네네. 이제는 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볼 수 있게끔 애기들 네. 치아, 유치 같은 거, 네네네. 아니면 베넷머리 뭐 이런 거, 네네. 아니면 기념 뭐 돌반지 이런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운을 봉안하는 이런 태실함이에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터의 배꼽자리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터의 배꼽자리라는 게 기운이 좋은 충만한 자리, 기운이 뭉쳐있는 자리를 사실은 우리가 배꼽자리다라고 이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자리다. 설사 이게 기운이 뭉쳐있지 않더라도 그 기운을 심는 거, 나무를 심듯이 심는 것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왜 어느 한 상징적인 걸 놓음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해바라기 액자도 놓고 막 놓잖아요. 이렇게 재물은 복돋아진다 이러면서. 그래서 상징적인 걸 놓고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한결같은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화합이 되는 거고 계속 정성이 모아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던 음기가 양기에 의해서, 좋은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옆으로 피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양기가 더 많아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자리가 흉당이든 명당이든을 떠나서 그 안에, 바깥에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안에 들어왔을 때 집이 편안하고 아늑하고 식구들이 즐겁고 그러면서 안에서부터 복을 다지게 되는 거예요. 기운을 다지게 돼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기운이 좋게 가는 거고 가정의 부부 생활에도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태주뿐만이 아니라요. 뭐 아기 때는 100일 잔치 돌잔치 하잖아요. 그거를 해서 넣었어요. 내가 컸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애엄마지만 엄마들은 아기 생일 때마다 어느 한 몫을 지어서 막 선물해 주시면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적금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태실함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뭐 땅콩금이라던가, 옛날부터 자손을 빌어줄 때 왜 금을 쓰냐면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빛나는 사람, 그러니까 빛나는 자리,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 이제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손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작은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넣고 같이 이렇게 해서 따뜻따뜻 이렇게 모아주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 이렇게 쌓일 게 아니에요.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기운도 채워지고 쌓이는 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하는 이번에는 한 아이를 위한 태실함을 만드는 시간. 이지찬 씨의 손길로 흙은 천천히 형태를 잡아가는데요. 아이의 시작을 기억하는 마음도 그릇 안에 담겨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얘는 중심이 안 잡혔죠. 윤곽선이 흔들흔들거리죠. 이 상태에서 구멍을 뚫고 만들면은 나중에 그릇의 높낮이가 달라진다거나 벽의 두께가 달라진다거나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전에 중심을 완벽하게 잡아놔야 돼요. 포즈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이 손의 느낌, 감각으로. 네. 와. 네. 상상을 못할 것 자, 그래서 중심이 잡히면은 네. 어떤 느낌이 달라요? 그냥 손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손의 흔들림. 손으로. 네. 네네네. 태실함을 만드는 과정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시작을 담는 그릇인 만큼 크기와 형태, 작은 디테일까지 허투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자 원통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불려줘요. 배가 뭐냐면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는 그 형태죠. 원래 근데 작은 게 만들기 더 힘들죠. 디테일 들어가고. 그렇죠. 네, 디테일이 힘들어요. 태실함까지 완성된 오늘의 작업. 사실 이 모든 시작은 한 신도의 오랜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선산의 산소를 모시는 대신 현실적인 사정으로 조상을 이장해 납골 땅에 모셔야 했던 상황. 그 고민을 함께 짊어진 주연 씨는 오랫동안 방법을 찾았고 마침내 이곳에서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사실은 제가 하루 중에서 머릿속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이 신도들의 근심이거든요.
그걸 같이 해결해 주려고. 이런 신도를 마음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짝사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해결되거나 소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수도 없이 써봤겠죠. 예, 정말로. 마지막에는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그 신도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꾸만 더 깊게 찾아다니게 된 거예요, 사실은. 푸른 산자락 아래 고요히 자리한 사찰. 오늘 수제 납골함은 이곳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게 됩니다. 주연 씨가 납골함을 모시기 위해 찾아온 이 사찰의 이름은 보현사입니다. 특이하게도 이곳은 사찰한 야외 공간에 납골당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납골당으로 가시지요. 네네. 인사하시고. 네. 이 보현사 부지가 처음에는 약 500여 평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에 토지주가 이 산을 사라. 그 당시에 그 납골묘가 한참 유행했었어요. 여기다 과연 설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아본 뒤에 일반인은 못하더라도 스님이 하시면 된다고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터를 어떠냐고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초이스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신도분께서 여기를 직접 와보지 않으시고도 내비게이션 지도 사진만 보고 컨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마음이 많이 편안하다, 그리고 뭔가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예. 작은 걱정들을 그냥 털어버리시더라고요. 예민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변화된 게 느낌이. 그거는 저희 신도의 반응이고,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이 터는 근데 이게 있어요. 정말로 잘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 정말 큰 성부를 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안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리가 인간을 토해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맞는 분이 혹시 모르고 욕심에 의해서나, 왜냐면 물 깎인 자리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온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뭔가 정말로 인연이 닿아서 와서 했을 때는 정말 큰 성부를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잘못하면 토해서 나갈 수 있어요. 예. 주연 씨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떠난 이를 모시기에 기운이 잘 맞는 자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수제 납골함을 올리기 위해 스님과 함께 불상 앞에 조심스레 예를 갖추는 시간. 삼배하시고 네. 예, 납골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삼배하세요. 주연 씨는 이곳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기존 이제 빌어주는 신도였는데, 거기도 집안에 선산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조금 고민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6개월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신도분께서 소원 발언이 있어서 최근에 도대체 우리는 이장을 해야 될지 또는 화장을 해서 납골로 매셔야 될지를 그 자체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신도분이. 신도분의 선산이 충청도였는데 거기가 이제 외국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리할 사람도 없어서 되게 많이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근이다, 멀지 않다, 충청도 안에 있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물가를 끼고 있는데 납골당이 아니고 절에서 하는 납골당이다. 3일 정성을 그 신도한테 여기서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물가를 끼고 있고 비읍자 희행자가 들어가니까 그게 딱 조건에 맞잖아요. 대웅전에다 인사하고 여기 납골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절차를 마친 주연 씨는 이제 납골함을 모실 자리로 향합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데 매시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인연을 맺어서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완성된 수제 납골함이 마침내 스님에게 전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유골함일 수 있지만 주연 씨에게는 한 신도의 마음을 오래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곳은 떠난 이를 모시게 될 새로운 자리에
주연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를 갖추고 떠나니를 향한 인사를 정성껏 올리는데요. 한 신도의 오랜 고민과 주연 씨의 정성이 비로소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다른 데는 납골당이 그냥 납골당일 뿐인데 여기는 납골묘 또는 이런 기운적인 걸 받게끔 하려고 이렇게 해놨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실내에서 24시간 내내 요만한 칸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돌아는 가셨지만 유골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찌됐든 밖에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돌아가셨지만 인격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도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그 설명을 했어요. 이런 데는 처음 봤다. 사실은 처음 봤어요. 사실은. 딱 그 해 뜨고 지는 그 자리에만 이렇게 딱 되게 국소수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나도 여기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현사는 사찰 안에 야외 봉안당이 마련되어 있는 조금 특별한 공간입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여러 위패를 함께 모실 수 있는 납골탑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납골탑이라는 그 봉안당을 집 안에는 당이라고 하고 납골탑은 이 개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끼리 아니면 종종끼리 탑을 하나 이렇게 하시면은 12분에서 16분 혹은 32분까지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이 있죠. 그리고 야외에 했다는 거는 전부터 그 사리탑이라고 해서 절에 스님들 사리를 모시는 탑이 있잖아요. 안에다 모시는 것보다는 선례를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습성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상님들이 되게 꼼꼼하시고 완벽주의 스타일에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잘못되면 뒤집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기성품으로 했을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신도분께 이번에는 수제로 만드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 신도분이 이걸 누가 만들어주고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냥 간단하게 원기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도예가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모양이 가장 적합할지 또 이번에는 약간 와이드형인데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옛날 상투 틀었을 때 그 모습 또는 여자분일 경우에는 비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같이 해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정성껏 만든 납골함이 편히 머물 명당을 찾는 일. 주연 씨가 믿는 명당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불이라는 게 우리가 큰 걸 바라면은 정말 크지만 이제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거나 내가 여기에서 그런 기분 좋은 느낌 이 자체만으로도 사람한테 그런 거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힘이거든요. 그 자체가 명당일 수 있겠다라고 마음의 명당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마음의 명당일 거다. 저희가 기도 발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분은 꼭 뭔가 매매를 원해, 합격을 원해, 승진을 원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으로 하지만 첫 번째는 마음의 위안을 찾아드리는 거. 마음속 깊이 응어리를 풀어드리면서 그게 인간한테 살아있는 자손한테 우리의 동기감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속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적 시점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거를 과히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요한 산사에 하루의 빛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법당을 지나고 처마 아래를 스치는 바람을 따라 절 안에는 차분한 기운이 흐르고 있는데요. 정성껏 만든 수제 납골함을 이곳에 편히 모셨지만 떠난 이를 위한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떠난 영이 이곳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며 주연 씨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연 씨가 준비한 것은 선산에서 납골당으로 옮겨온 영을 위한 굿입니다. 굿을 시작하기 전 주연 씨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살피고 정성스럽게 자리를 준비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던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에 모셔진 만큼 그 영이 낯설지 않게 편히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곳이죠. 스님의 징소리와 연불이 먼저 고요한 길을 열면 오늘의 정성이 시작됩니다. 선산을 떠나 새로운 곳에 모셔진 영을 위한 오늘의 굿. 오랫동안 머물던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떠난 이에게도 그를 기억하는 가족들에게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형식은 달라도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인데요. 떠난 이가 낯선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부디 편안히 머물기를,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무학에 맞춰 굿이 이어지는 동안 오늘의 정성은 조용히 깊어져 갑니다. 주연 씨도 그 바람을 품고 함께 기도를 올리는데요. 그렇게 떠난 이를 달래고 남겨진 이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타지에 있는 신도를 위해 구세 과정은 휴대전화로도 보여주는데요. 멀리서라도 정성만큼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주야, 너가 큰 자손이 진짜 공부할 적에 꼬부랑 할머니 내 나이 돼서 후회하지 말고 공부시키거라. 걸어서 내 준자되게 도와줄게. 너가 딸내미보다 아들이 훨씬 인정도 많고 사정도 많고 사람 냄새가 나서 맞습니다. 그러니 안 그러니. 걸어서 내 큰아들 장남 잘 키워서 이 다음에 보살님 감사합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동두 칠성은 남두 칠성 서두 칠성은 북두 칠성이라 사부 칠성 미만이시래 우리 기주야.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인데 만약에 일이 조금 무게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풀어지지 않을 일이라던가 또는 급한 일이라던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댁에 본향에 가게 되면은 위에 윗때부터 살고 계셨던 조상님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향에서 굿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굿을 해주기 전후에 저는 이제 시조묘 기도를 다녀줘요. 예, 시조나 중시조나 이제 파시조 또는 묘가 없어진 데도 많고 또 작은 가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또 제실, 예, 제실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대신에 제가 그 성씨는 아니니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함부로. 그렇지만 잠시 잠깐 밖에서라도 수시로 인사를 가서 기도를 드려요. 예. 오늘 굿까지 의뢰한 신도는 멀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선산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조상을 고향에 있는 납골 땅으로 찾아 모시도록 하고 그 영이 새 자리에서 편안하기를 바라며 주연 씨에게 굿까지 부탁한 건데요. 멀리 있어 직접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신도. 주연 씨는 그 마음까지 대신 품고 굿의 절차를 이어갑니다. 조상이나 망자를 위한 굿에서 대추는 후손의 마음을 전하는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집안의 뿌리와 이어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붉은 천은 나쁜 기운은 막고 정성을 더하는 색으로 여겨지는데요. 영이 좋은 기운만을 담아 편히 머무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굿을 이어가다 보면 조상님의 뜻이 공수로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기주가 평간 7살이 들어있어서 우리 자손아 뭔지 모르게 몸이 가렵지를 않고 내가 너희 집 와서 돈벌 잡을 때 뭐랬어? 틀림없이 내가 맹세한테 이북에 조상이 있다 했어 안 했어? 이북 주류가 들은다고 얘기했지. 니 딱 잡아댔잖아. 모른다고 내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뭐랬어? 공부를 시키면 내가 공부하기 쉽지 새끼 공부 시키려고 힘들다 했어 안 했어? 맞아. 내가 하는 게 더 쉬워 안 쉬워 지금? 맞아요. 이보고 시키면 네 공부 잘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랬었으니 네 정성 들인 만큼 좋은 일 있게 내 차손으로다가 평간 7살 소멸시켜서 멀리 있는 신도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통하며 굿의 흐름을 함께 나누는 과정.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 수 있도록 굿을 이어가는데요. 주연 씨는 끝까지 신도의 마음을 살핍니다. 지금 현재 감효가 어디가 있니? 오늘 아직 감효가 나왔다고 지금 온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누가 우리 뺀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 오늘 틀림없이 감효바람 불었다고 온다. 굿이 이어지는 동안 주연 씨는 틈틈이 휴대전화로 굿의 흐름을 설명하는데요. 어쨌거나 내가 오늘 동태나 전통적인 의식 위에 현대적인 소통 방식이 더해지며 오늘의 굿은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신도는 화면 너머로 굿을 지켜보며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마음에 남아있던 말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주연 씨는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확인하며 소통하죠. 그게 아픈 거지.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 지금. 너가 신랑이 그렇게 내 눈에 안 커보이는데 저는 완전히 큰지 모르겠다. 오늘 실제로도 그래요. 몰라. 그러지 않고는지 재웅에다가 아픈 거 다 실어서 대수되면 저서 겉으로 보기에는 떠난 일을 달래고 새 자리에 편히 모시기 위한 의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집안에 반복되는 불안과 아픔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고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느 한 집안에 같은 형태의 죽음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요. 그건 단순히 집안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육신이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했다던가 이러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사람은 죽었는데 망자는 갔지만 떠나지를 못하는 거고 도착했지만 거기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어느 한 세계가 아닌 중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 죽음이 그 다음 사람한테는 같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죽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의 고리나 굴레를 우리가 잘라줘야 되는 게 있죠.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재물을 사용하고 그 재물의 의미가 뭐고 결국에 이 업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했으면 얘가 하고 얘가 안 했으면 제가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굴레를 딱 자르기 위해서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그게 산 사람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물론 그 산 사람도 자기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직접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비는 정성이니 그 공로가 어마하겠죠. 그랬을 때 그런 마음과 상징적인 재물과 무속인들이 또 그만한 정성을 가지고 해서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는 거는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복일까요? 죄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기도해줌으로 인해서 얘는 웃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얘는 우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죄를 짓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을 준비했어요. 누군가의 아픔이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묶여있던 굴레를 풀어내는 시간. 이제 굿은 또 다른 절차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정성만으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무속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마음에 힘을 보탭니다. 황해도 평산의 신장군님 오늘 이정서 구에
보여라 보시고 반겨라 절겨라 봤어. 그래 세상에나 절에 와서 못하는 거 처음 봤어. 오늘 모두 누구를 위해서 총을 울리는지 모르겠어. 한밤 먹게 도와주고 당장 그래 운감만 하셔 이렇게. 어쩔 수가 있겠나. 대신 마시던가. 아니에요. 잔잔마다 병도 주고 복도를 이어서. 무속인의 공수가 끝나면 구판의 공기는 또 한 번 달라지는데요. 구판에는 또 다른 제물이 준비됩니다. 오늘 준비한 제물은 바로 소. 무속에서 제물은 단순히 바치는 음식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요. 소와 같은 큰 제물은 그만큼 무거운 정성과 막힌 기운을 풀어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죠. 오래 이어진 불안과 집안에 남은 무거운 기운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주연 씨는 멀리 있는 신도와 계속 소통하며 그 정성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구세 절차를 이어갑니다. 신도가 놓치지 않도록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는데요. 큰 소를 바치는 건 망자가 편히 떠날 길을 열고 남은 이들의 액을 덜어내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뒤이어 들려오는 공수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잘 되게 해줄게 어쨌든 간에. 오늘 제일 좋아서 그대가신데 도와주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마음 안정 많이 됐고 딸 자랑 아들 자랑 열심히 하고 다니게 해줄게. 그것이 제일 받들어 도와주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공수를 들은 신도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지 않았을까요? 멀리 있는 신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필요한 방식을 찾아가는 주연 씨.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성만큼은 놓치지 않으려는 주연 씨만의 방법입니다. 그저 신도가 오늘의 굿을 지나며 그 모든 무게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저는 굿에 대한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형식이나 이런 거는 현대사회에 맞게 좀 편리함을 가져가되 의미적인 거는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정성은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게 어떻게 좀 역으로 보면은 이제 굿을 정통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고 이런 정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의미적인 면에서 이제 무당은 이래야 돼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재래식 방법을 추구하는 편이죠. 이제 주연 씨가 직접 굿판의 중심에 섭니다. 방울 소리가 울리고 그 움직임에 맞춰 굿의 기운도 다시 달라지는데요. 형식은 시대에 맞게 달라질 수 있어도 정성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주연 씨. 그 믿음처럼 한 번의 손짓, 한 번의 방울 소리에도 떠난 이를 편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차곡차곡 담깁니다. 주연 씨는 특히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장례 문화의 모습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장례 문화가 현대적으로 바뀌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 안에 전통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그 속에 무속 신앙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오늘도 주연 씨는 그 방법을 유연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선산을 지키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납골당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수제 납골함을 만들고 명당 자리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주연 씨도 굿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떠나니와 남겨진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가려 합니다. 자, 신혈당에 이천목당에 몸 되신 할머니, 벼락 되신 할머니, 녹 되신 할머니, 성수 되신 할머니, 자, 맹인도사, 맹인부사, 맹인 성수 할머니로다가, 자, 구간 되신 할머니, 이복 되신 할머니, 자, 전원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다. 아휴, 정말 굿이 깊어지자 주연 씨는 조상의 뜻을 받아 자손에게 전하는 공수를 이어가는데요. 그동안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너를 보면은 너무 그 말들이 굿판 위에서 주연 씨의 목소리를 빌려 하나씩 흘러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상님한테 한쪽 뺨을 맞고 한쪽 뺨은 조상님한테 맞고 낯선 듯 오래된 말투, 마치 지난 세월을 품고 있는 듯한 목소리. 떠나니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자손에게 닿는 순간입니다. 차라리 머리 깎고 저리 나가지 싶을 정도로 너 따로 나 따로 다 각각 따로야. 무슨 말이냐. 이북에서 오셨어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한 가중이어도 설다 이 말이다.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북에서 온 조상이 있다 그래도 너도 나도 다 모르는 남남이더라. 가엾고 안타깝더라 이 말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오늘 이 도당에 들어섰어. 이렇게 불러서 오기는 했다만 한 발자국은 여기에다가 뒤진 용국이고 한 발자국은 불편해서 엉덩이를 앉았다 뗐다 일어나서 갈라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가 부모 같아도 신도의 현실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고민들도 공수 속에서 전해집니다. 동상이모 마냥 같은 침대에 말하지 않아도 남아있던 마음을 하나씩 짚어가며 굿을 이어갑니다. 자, 이북에서 오신 조상님들이 다 잘 받으시자는 정성이고 정말이다 험한 조상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네가 알란가 모를란가 몰라도 자 우때로다가 양자를 받기도 하고 양자를 보내기도 한 조상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 양자를 받기도 하고 양자를 보내기도 한 조상도 있고 그 집도 내력이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가 알게 모르게 조상님을 원망하고 탓할 때도 있었다. 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도 네 자식 건져준 거는 조상에서 건져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성도 이렇게 드리는 거라는 걸 알지만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집안에 남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생계 수단 아니냐. 그러지 사람이 가지 못할 때 그만큼 귀한 거를 대신함으로 인해서 조상님들도 들어오시려면은 여기 길을 닦아야 되시고 맞지? 우리 기주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조상님 전에서 이번에는 우리 조상님네는 몫을 안 잡고 조상님네만 잡았어 우리 기주야. 이번에 잘 받으시고 아유 얘 여기 누구야 시애미가 그런다. 우리 아들 마음 좀 누그러뜨려 준다고. 그리고 아유 애미야 에휴 그거 너무 그렇게 해서 마음 쓸 거 없다. 그거 뭐 때문에 팔았겠니? 내 자식 살리려고 팔았지. 너무 마음 안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애미가 아유 우리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까지라도 한다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마워. 응? 내가 없어도 네 남편이기지도 하지만 내 아들 아니냐. 내가 없어도 이렇게 알뜰하니 살뜰하니 챙기니 내가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애미야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괜찮다. 나 괜찮어. 정말 괜찮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몇 년 더 주고 올 걸 그랬어. 그렇게 고맙더라 이 말이야. 나 하나도 안 서운해. 하나도 안 서운하다. 내 자식 살리는데 그까짓 게 뭐가 서운하니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 건웅애미 울지 말아라. 미안하고 고맙다. 미안하고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애비가 그래도 조금만 저기 해라 눌러줄게. 그렇게 너한테 막 곤두 써가지고 어디에 썩 이게 좀 덜하겠다. 괜찮겠다. 괜찮다. 너 솔직히 말해가지고 몇 년 전에만 쳐도 지금은 용된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진짜요. 맞지? 그럼 우리들이 받고도 한 입으로 쓱 닦고 안 갔어. 어떻게 표시를 줘도 좋고.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이번에 잘 받아가마.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미야, 우리 저로 학교 보내라. 거기서 1, 2, 3이 찍어라. 네. 응?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1, 2, 3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이 이렇게 찍으란 말이다. 아, 응? 예. 거기서 내가 1등은 만약에 못해도 1위는 못 가도 2, 3위는 가게 해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응? 정말이야.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이다. 우리 내가 어찌됐든 간에 네 마음에 쏙 드는 사우 내가 만나게 해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6, 7만 되면은 얼른 시집 보내주마. 예, 알겠습니다. 괜찮은 사람 있다. 응? 예, 예. 근데 감사합니다. 이북에 있다. 응? 뭔 말인지 알겠어. 응? 너는 거기가 차이난지 뭔지는 싫어할지 몰라도 인연이 거기서 들어온다. 그 내가 인연 맺어줄게. 예, 응? 예. 그러니까 우리 아유 마음 같아서는 옆에다가 더 놓고 싶지. 응? 우리 가 너보다 더하지 이놈아. 그러냐 안 그러냐? 가 너보다 더해. 응? 아주 그거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까. 그러냐 안 그러니?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이뻐서. 그럼 아주 눈에서 꿀 떨어진다 얘. 맞아요. 응. 맞아요. 응.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주 그냥 사후방석 내가 잘 알아봤는데 괜찮은 사후방석으로다가 대학교 다니면서 커플 맺어가지고 괜찮다 일찍 가겠다 일찍 보내라. 일찍 보내라. 일찍 보내라. 우리 는 차차로다가 2차, 3차로 늦게 가도 괜찮은데 우리는 일찍 들어오는 애가 그래도 더 낫다. 그냥 고르지 말아라. 그리고 객감량의 성격이 고를 감량이 안 된다. 그러냐 안 그러냐. 우리 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마음에 들면은 그냥 그뿐이지. 뒤에 지나고 나서 뭐가 걔가 그렇게 재질을 못해. 그러냐 안 그러니. 그냥 앞도 없고 뒤도 없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거 만나다가 저거 만났다가 하면은 다 그놈이 그놈이야. 아, 예. 그때도 얘기했잖니. 그래서 이정성 받고 우리 지가 중에서 아주 우리 하고 내가 확 밀어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번쩍번쩍하고 내가 많이 보고 팔았어도 나는 그렇게 못했다. 맞아요. 많이 안 많이. 고생하시고 고생만 응? 하시고 아유, 진짜 너무 나는 눈으로만 봤지 생전가야 여기저기다가 이게 덕지덕지 이런 거 못 해봤어 나는.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우리 이 내가 하나씩 내가 늘려줄게. 어찌됐든 내가 우리 님이 내가 근데 너도 나같이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진 않는다만 늘려주겠다 이 말이야. 불려주겠다 이 말이다. 는 조금 한 4년 5년 더 있어야겠다. 아, 예. 그거 끊으려면 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에? 예. 지금도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딱 의존하는 것보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습관처럼 그냥. 그리고 아직까지 너네 산소가 아직까지는 뭔 일이 치러지지가 않았잖니.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더 용량 작아지게 도와줄게. 예. 제가 옳은 길을 가면 오시는 분들도 어떠한 소원사든 하나씩이든 두 가지씩이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신반의 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왔어요. 근데 무언가 답답함이든 문제가 됐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한두 번은 우연이지만 나머지는 우연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제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머리 숙이고 절을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떠하게 보여지고 싶고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신령님의 길을 옳게, 기도 생활을 옳게 가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는 삶을 가면 그분들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겠다라는 거를 있지 이렇게 보여야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 없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주연 씨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거창한 증명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누군가의 답답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대신 기도하는 것. 그게 주연 씨가 옳다고 믿는 길입니다.
이게 재수나 같으면 내가 펄쩍펄쩍 뛸 건데. 이게 구판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요. 너내 딸내미 일주일 굿이 동안 데려다 깊어질수록 주연 씨의 공수도 더 또렷해집니다. 맞지? 근데 어쨌든 내가 우리 기준이께 때로 날카로운 경고가 되기도 하는 공수. 세상에 우리 기주야. 얘기 좀 들어봐라.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런데 그랬지? 앞으로 이제는 신도의 마음을 다독이고 앞날을 열어주려는 말로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물어봤지? 내가 약속했어요. 멀리 있는 신도를 향해 지나온 마음을 어루만지고 두 번 있다. 앞으로의 길이 조금 더 편해지기를 빌어주는 말들. 잔치할 일. 잔치할 일 두 번 있다. 응? 우리 곧판 위에서 오가는 말들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전하는 위로가 되어갑니다. 얘는 잘 되니까 괜찮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로 얘기하냐? 거기 대학교 가면은 우리 기지야. 그때도 우리 잔치해야지. 그리고 우리 있잖니? 나중에 지금 말고 사업 잘 되거들랑. 응, 그냥 안정적으로 되거들랑. 정말로다가 조상님 전에서 많이 도와준다. 아주 우리 도 이빨을 이거를 내고 나서 아주 이놈에게 거울만 본다. 이렇게 거울만 본다. 우리 가 아무리 쳐다봐도 지 얼굴이 지 얼굴인데 정초되면서 구정 때 이쪽 저쪽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많이 가라앉고 이제 공부해니까 어찌됐든 간에 구정 지나면서부터 소가 아니면 소 새끼라도 내가 잡게 도와주마. 마음에 드니 이놈아? 소 잡으라고 안 하고 내가 소 새끼 잡으라 그러니까 이놈이. 낙상수 조심해야 되고 떨어지는 것도 근데 뭘 발에 걸려서 발이 이렇게 엉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정이 지나야겠다. 알아봐라. 자리가 없진 않다 보니까 대접 못 받는 건 아닌데 나이가 한 가지가 솔직히 걸리기는 이만큼 걸려. 그러는데 근데 많이는 아니고 한 두 군데 정도는 있겠다 내가 보니까. 우리 기준 어찌됐든 간에 우는 이렇게 도와주고 아니 우리 대주가 말 잘 듣게 내가 도와줄게. 너 그래도 말이지 이거 봐라. 굿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그래도 너 옛날 같은 주연 씨에게 이 시간은 오래된 의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 벽지 바꾸고 코딩 바꿨으면 옛날 달라진 같은 시대 기분 속에서 걔가. 무속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곁에 남을 수 있을지 스스로 묻는 시간이기도 하죠. 또 네가 안 해. 나가 이래. 형식은 달라졌지만 떠난 이를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저기가 너무 믿지 말고 있어라 걔. 걔가 약간 수상했는데 내가 너 기분 나쁠까 봐 말 안 했거든. 걔가 내가 선산 대신 납골 땅을 선택하고 멀리 있는 신도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소통하고 수제 납골함으로 마음을 담아내는 일. 딸라라도 여기다 그렇게 쫙. 주연 씨는 현실적인 방법을 받아들이되 정성과 의미만큼은 쉽게 덜어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 그것이 주연 씨가 생각하는 오늘의 무속이자 변해가는 장례 문화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는 그게 옳은 길이었다는 거를 내 스스로가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포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신령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는 신령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내방하시는 신도분들의 문제 또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정말로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죠. 그거는 말도 못하죠. 평생을 다해도 할 수가 없죠. 끝이 없기에 멈출 수 없는 길. 떠나니와 남겨지니 그 사이의 마음을 잇기 위해 주연 씨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자리를 찾는 일은 결국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죠. 주연 씨는 떠나니와 남겨지니 사이에 조용히 마음의 길을 놓고 있습니다. 이북서 내려올 때 같이 못 내려오고 흩어져서 내려왔지. 그래서 이북에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북에서 내려온 걸로 보여. 오나 그랬었어. 예. 그래서 우리 기주야, 우리 흔히 얘기하면 착한데 엉뚱한 짓을 하는. 주연 씨에게 이 길은
끝을 알 수 없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령님지기로 살아가는 기자라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서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자가 되고 싶죠. 그게 인간의 계산법이나 인간의 재주나 인간의 학술적인 공부가 아니라 영적인 거를 영통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길 바라죠. 점점 잊혀져가는 장례 문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가는 주연 씨. 그곳이 오늘 그녀가 걷는 길입니다.